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우리의 기대와 실제 현실이 어떻게 또 얼마나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겉보기랑 완전히 다를 때가 진짜 많잖아요. 오늘은 뉴스 헤드라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로 바로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일상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이 자동차 부품 진짜 안전합니다 라고 빵빵하게 보증을 서주고 게다가 수리비까지 확 줄여준다고 하면요. 당연히 쓰시겠죠? 아니, 무려 14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그렇게 우리 머릿속 논리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의 역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자동차 시장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과 글로벌 안보의 이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부품의 역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진짜 완벽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자 문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라도 한 번 나면 당장 수리비부터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바로 품질 인증 부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갑 사정 좀 덜어주고 보험료 부담도 낮춰주자,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든 대체 부품이거든요. 소비자도 좋고 보험사도 좋고 완전 윈윈하는 최고의 해결책 같지 않나요? 숫자로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골프 앞쪽 핸들을 교체한다고 쳐볼게요. 순정 부품으로 하면 대략 34만 원인데 이 인증 부품을 쓰면 20만 원입니다. 무려 14만 원 차이예요. 아, 진짜 크죠? 이 가격표만 딱 놓고 보면 아니 누가 비싼 순정품을 고르겠어요? 당연히 인증 부품 써야 맞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랩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두께부터 인장 강도, 코팅 접착력까지 싹 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순정 부품이랑 성능이 완전 똑같습니다. 반면에 인증 안 받은 일반 수입 부품들은 아연 도금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막 녹슬고 부식될 위험이 컸고요. 한마디로 정부 인증 부품은 가격은 착한데 품질은 순정 못지않게 빵빵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가격도 좋고 성능도 입증됐는데 대체 왜 정비소 현장에서는 이 부품들을 기피하는 걸까요? 이유가 꽤 복잡합니다. 일단 차에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차결함이냐 아니면 인증 부품 써서 그런 거냐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나중에 차 팔 때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순정을 쳐주니까 가격이 깎일 수도 있고요. 정비소 입장에서도 유통 경로나 마진 구조가 엄청 복잡한 데다가 부품 딱 끼웠는데 아주 미세하게 소음이 나거나 단차가 생기면 결국 그 욕을 다 정비소가 먹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던 제도가 이런 팍팍하고 복잡한 현장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두 번째 파트, 예상치 못한 자동차 시장의 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한번 보시죠. 보통 벤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 럭셔리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CLA 하이브리드를 사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순수 독일 감성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구매자들이 스펙을 쫙 살펴보다가 진짜 깜짝 놀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차에 중국 지리 자동차의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벤츠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거대한 환상과 국가적 이미지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실제 현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그리고 이 830이라는 숫자, 이건 또 뭘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 안에 만회했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나타나서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GMC 허머 EV SUV 얘긴데요. 이 830이 무려 이 차의 마력입니다. 830마력, 진짜 괴물이 나타난 거죠. 브랜드가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전동화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전기차 오너분들에게는 상당히 좌절감을 주는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사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뭐죠? 네,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가 훨씬 쌀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아파트나 주택에서 전기차 쓰시는 분들에게
완속 충전 요금이 크게 인상될 거란 소식이 떴습니다. 매일매일 가성비 좋게 차종 굴려보려던 그 달콤한 기대가 눈앞에 날아온 요금 인상이라는 팍팍한 현실과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대에 대해 현실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국내 경제 정책이랑 전 세계적인 방위 전략 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정부가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죠. 원래 정책 의도는 진짜 분명했습니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지금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의 빚을 덜어주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혜택이 자산을 가진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수억 원대 가상화폐를 굴리고 있는 코인 투자자들한테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탕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구명줄이 제도의 빈틈을 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느 편을 들거나 특정 정책을 비판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원래 의도했던 파겟과 실제 수혜자 사이의 엄청난 괴리, 그 팩트 자체에 주목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글로벌 외교 안보 무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기술 판매를 승인했어요. 겉으로 보면 동맹국 방어력 키워주는 논리적인 수순이구나 싶지만 현실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그 지역 갈등의 불씨를 확 키워버렸습니다. 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상황도 진짜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폴란드가 퇴역하는 미국 29 전투력이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결단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더 이상 공짜로 무기를 줄 순 없다는 엄청 냉혹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기증이라는 멋진 연대의 상징 지편에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짙은 피로감, 그리고 이제 한계에 다다른 각국 방위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죠. 자, 오늘 해설 시간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14만 원 아껴준다는 부품 랩 테스트 결과부터 브랜드 국적을 잃어버린 자동차 엔진, 엉뚱한 곳으로 간 정부 지원금, 그리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갑기 그지없는 외교의 현실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나름의 기대를 읽어내지만 보셨다시피 진짜 세상은 그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훨씬 복잡한 현실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돈,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표면 너머에 숨겨진 진짜 현실들에 대해 꼬치꼬치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탁 트이게 해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